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패드, 관세 불확실성을 이유로 경제 전망 어둡게 발표. 그리고 새로운 JFK 암살 파일에서 얻은 5가지 요점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과 경제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며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을 다소 부정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좀 더 명확한 경제지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준이 당장 금리를 내리는 대신 경제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약 4.3%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최근 경제정책의 변화가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세금 정책 변화와 연방 지출 조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와 관련해 이는 관세 인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결국 소비자 물가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경제성장 전망은 다소 어두운 편입니다. 연준은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7%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는 소비지출 둔화와 고용 증가율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실업률은 여전히 4.1%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9% 상승하며 약 380포인트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향후 금리나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 19명 중 11명은 올해 최소 2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나 이는 작년 12월 15명이 같은 의견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입니다. 즉,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소비지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도 물가는 계속 오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경제정책 운용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연준은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은 또한 자산 축소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연준은 매달 250억 달러의 자산을 줄이고 있지만 이를 4월부터 50억 달러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경제 방향은 인플레이션의 움직임과 경제 성장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더욱 미룰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경기 둔화가 심해지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또 경제지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관련된 새롭게 공개된 기밀 문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3만 페이지가 넘는 이전에 분류되거나 검열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는 1960년대 중앙정보국, 즉 CIA의 가장 민감한 작전들에 대한 희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오래된 타자기 글씨와 손으로 적힌 메모 형태로 디지털화되어 공개되었습니다. 1964년 공식적인 수사보고서였던 워런위원회는 케네디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동한 리 하비 오스월드에게 암살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수많은 음모론이 등장했고 특히 CIA가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공개된 문서를 통해 밝혀진 5가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CIA는 오랜 기간 동안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보면 CIA가 왜 그동안 이 문서들을 감추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케네디 암살 사건에 대한 조사는 CIA의 수많은 작전 문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당시 공무원들은 이 문서가 공개될 경우 전 세계에 걸쳐 진행 중이던 스파이 작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 작성된 한 보고서는
CIA가 운영하던 튀니지 기지를 공개할 경우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CIA는 오랫동안 문서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두 번째, CIA는 피델 카스트로의 연루 가능성을 수년간 조사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후 CIA는 오랫동안 쿠바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CIA는 카스트로 정권이 암살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카스트로를 제거하려는 CIA의 계획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CIA는 카스트로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사탕수수 산업을 공격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미국 마피아의 도움을 받아 10만 달러를 걸고 카스트로를 암살하려 했던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쿠바와 미국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 멕시코 대통령과 CIA의 비밀관계. 문서에는 멕시코 대통령이 CIA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아돌포 로페스 마테오스는 겉으로는 미국의 쿠바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CIA의 스파이 작전에 적극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CIA 요원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서기도 했으며 멕시코시티에서 진행된 CIA의 전화도청 작전에 협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는 한 CIA 지부장에게 카스트로를 제거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말을 했다는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CIA는 로버트 F. 케네디의 회의 장소를 도청했다. 문서에 따르면 1963년 CIA는 메릴랜드주의 한 주택에 도청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은 쿠바 망명자들이 미국 관리들과 회동을 하기로 한 장소였으며 이 회의에는 아마도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로버트 F. 케네디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문서에는 도청 장비의 설치 과정, 기술적 문제, 운영 비용, 그리고 장비 테스트가 실패한 사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사용된 도청 장비의 가격이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8,000달러에 달하며 배터리 하나의 가격만 6달러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결국 여러 시행착오 끝에 도청 장비는 6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CIA는 리하비 오스월드의 멕시코시티 체류 기록을 숨기려 했다. 케네디 암살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부분 중 하나는 리하비 오스월드가 암살 몇 달 전 멕시코시티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는 점입니다. 1998년 작성된 문서에 따르면 CIA는 오스월드가 쿠바 및 소련 대사관 관계자들과 나눈 전화 대화를 도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CIA는 해당 녹음 파일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멕시코시티의 CIA 지부는 본부에 오스월드 관련 도청 정보는 공개하지 말라는 요청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이 정보가 공개되면 멕시코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CIA 멕시코 지부는 본부의 멕시코와 이전 합동작전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공개된 문서들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미국의 첩보 활동과 국제관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CIA가 왜 이 문서들을 60년 가까이 숨겨왔는지를 보면 그 속에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숨기고 싶은 정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